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라이버그 라젤입니다. 저는 코펜하겐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 베이컨엑스에서 CG 공동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엑스에서 지금 화면에 우리의 생명체 작업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흥미로운 생명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작은 팀입니다. 우리는 10명입니다. 우리는 개념 개발, 애니메이션, 합성, 색보정, 최종 마스터링까지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우리는 이 CG 아기 야생 멧돼지를 만들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위스의 쿱을 위해. 그리고 프로젝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영화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넘게 나투라플레는 사람들, 동물들, 그리고 자연이 잘 지내도록 보장하여 최고의 유기농 품질을 보장해 왔습니다. 나투라플랜,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좋게. 정말 귀여운 사진이네요. 항상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항상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주인공이 전체 CG라는 점과 광고에 상당히 많은 샷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총 25개의 샷을 가지고 있었고 결과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안정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며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사용 가능한 자원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를 맞춤화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자산 개발 애니메이션 및 조명을 위해 마야 예티 V-Ray를 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디니의 FEM 및 벨럼 솔버를 사용하여 돼지의 피부와 털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샷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샷을 처리할 수 있는 단일 후디니 설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이펙트 아티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샷 그리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자산 및 캐시 버전 관리를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마야와 후디니 캐시 작업은 로열 렌더를 실행하는 팜에서 실행됩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마야에서 후디니로 가져올 자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가져오는 것부터 다시 마야로 내보내는 것까지 후디니 설정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야에서 우리는 당연히 돼지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돼지의 골격도 모델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한 게시했습니다. FM 시뮬레이션의 세부 사항을 마야 메쉬로 다시 전송하기 위해 고해상도 메쉬 버전을 샷건으로 전송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이지 파이프라인에서 이지 가이드를 샷건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세부 정보가 필요하고 벨럼이 후디니에서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가이드를 업네스트할 수 있는 작은 설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멋진 디테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머지 ET 그래프를 이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론 모든 애니메이션 샷도 샷건에 캐시됩니다. 모든 프레임 범위는 샷건에 의해 처리되며 프리롤 프레임과 같은 것도 샷건에서 처리되므로 파이프라인에서 실행됩니다. 하지만 이제 후디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샷에 대한 전체 설정입니다. 이것은 마야 지오메트리를 가져오고 처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준비하는 하나의 지오메트리 컨텍스트를 포함한 4개의 지오메트리 컨텍스트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으로 피부를 시뮬레이션하는 컨텍스트와 털을 시뮬레이션하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마야로 다시 내보내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우리의 I/O 파이프라인의 일부인 셔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샷건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주요 3D 패키지는 후디니, 마야, 그리고 블렌더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키지는 샷건에 LMI 캐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파이프라인은 해당 캐시를 다시 읽어드리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샷 매니저에 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이해하는 SGA로 프레임 범위와 프리롤, 샷 코드 및 시퀀스 코드와 같은 값들을 설정하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 버전을 구성합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샷건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력과 샷건으로 나가는 모든 출력을 처리하는 두 개의 추가 SGA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캐시와 다양한 루브 노트와 같은 기존 후디니 I/O 도구의 래퍼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SGA의 파이썬 SGA 모듈에서 우리는 인터페이스에 입력된 내용에 따라 샷건을 기반으로 큐리어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의 멋진 점은 장면을 설정한 다음 모든 것에 대한 참조와 함께 샷 매니저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샷 매니저에서 무언가를 변경하면 모든 입력과 출력이 그에 따라 변경되며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 샷에서 샷으로 애니메이션 캐치를 오가며 전체적으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장면 파일과 여러 설정 컨텍스트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져오기 설정입니다. 그리고 프랭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마야에서 가져온 휴식 모델, 스켈레톤과 돼지, 고해상도 돼지의 휴식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 샷건에서 들어오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아래에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장면에서 퍼블리시 할 수 있는 충돌, 퍼블리셔가 있습니다. 샷건의 충돌 객체가 퍼블리시 되지 않으면 솔버는 충돌을 비활성화합니다. 여기에서는 예티를 통해 샷건에서 들어오는 가이드 그룹이 처리되고 속성이 설정되는 등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FM, 프로세스 트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휴식 변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캐릭터를 설정할 때 모든 제약 조건과 속성 설정을 휴식 자세에서 수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자세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다른 애니메이션 캐시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는 25개의 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식 자세에서 더 적합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간단하고 유연한 시스템을 원했기 때문에 마야에서 후디니로 넘어오는 리그를 다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스켈레톤, 지오메트리로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은 돼지의 휴식 모델을 가져와서 이 휴식 자세의 바운딩 박스 값을 측정한 다음 하나는 Z 방향으로, 하나는 Y 방향으로 가는 두 개의 폴리라인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포인트 변형했습니다. 첫 번째 프리롤, 프레임에 가져온 애니메이션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 좌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위치 차이와 방향 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손목 모델을 애니메이션의 첫 프레임과 대략 일치하는 포즈로 서브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프리롤에 블렌드 쉐이핑을 조금씩 추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샷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돼지가 공간 어디에 있든지 시뮬레이션 시작을 위해 정렬될 것입니다. FEM 솔버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우리의 지오메트리가 있고 휴식 자세도 있습니다. 이제 FEM 솔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정적이고 뛰어난 결과를 제공하는 소프트 바디 솔버입니다. 새로운 벨럼 버전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살펴보고 싶지만 이것은 오래된 FEM 솔버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후디니 프리미티브 중 하나인 테트라헤드론이라는 특수한 삼각형 모양으로 객체를 채웁니다. 이 삼각형 모양들로 객체를 채우면 모델이 변형될 때 모든 피라미드 사이의 휴식 길이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오메트리를 설정하는 방법은 고해상도 모델을 가져와서 리메시하여 밀도가 높은 삼각형 표면 메쉬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테트 컨펌 노드를 사용하여 이 피크의 볼륨을 채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클립 노드를 사용하여 이 볼륨 메쉬를 감지합니다. 이 노드를 사용하면 내부를 검사할 수 있어서 밀도와 테트라헤드론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좋은 노드입니다. 그래서 테트를 생성한 후에는 몇 가지 제약 조건을 설정할 시간입니다. 여기서 클립 노드를 애니메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랭키의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골격 내의 점들을 테트 메쉬의 점들에 제약하여 골격의 내부 점들에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운딩 볼륨에 설정된 그룹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다음 스켈레톤을 볼륨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포인트 그룹을 스켈레톤의 잠금이라고 부릅니다. 속성 설정에 대해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볼륨 메쉬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위해 다른 강성 및 감소의 값을 페인팅하는데 텍스처 페인팅과 같은 것을 정말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룹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경계 부피로 설정한 다음 메쉬의 선택된 영역, 즉 덜 뻣뻣하고 더 유연하게 만들고 싶은 모델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래쪽을 보면 포인트 속성 값들 사이의 전환에서 이러한 거친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에서 부드러운 전환을 얻기 위해 속성 블러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제약 조건과 속성이 설정된 FM 객체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연결할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 포인트 디폼 노드를 사용합니다. 이 노드는 정말 멋진 노드입니다. 저는 항상 이 노드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입력합니다. 첫 번째 포트는 변형하고자 하는 객체로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애니메이션을 오른쪽 포트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포트에는 애니메이션된 지오메트리의 휴식 자세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애니메이션과 일치하도록 돼지를 정렬하기 위해 이전에 휴식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니메이션의 첫 프레임과 일치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스켈레톤 피그를 애니메이션에 블렌드 쉐이프합니다. 그래서 휴식 위치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부드럽게 시작됩니다. 포인트 디포머는 우리가 이전에 생성한 스켈레톤 그룹에만 작동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되는 것은 골격 내부의 포인트들 뿐입니다. 나머지 돼지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리고 FM 솔버가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위치한 DOP 네트워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FM 솔버와 FM 솔리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FM 솔리드 오브젝트의 사면체화된 기본 메쉬, 휴식 모델을 연결한 다음 이전에 보여드린 변형된 사면체화된 메쉬 또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노드는 FM 타겟 제약으로 이 노드를 사용하여 들어오는 변형 기하학의 포인트를 제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노드입니다. 타입을 하드로 설정하면 제약 조건이 들어오는 변형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 다음 포인트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모든 영역은 마야에서 오는 변형, 즉 마야의 스켈레톤에 의해 구동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솔버가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쇄골, 허벅지, 엉덩이 같은 부위를 정말 잘 해결합니다. 모든 것이 부피를 유지하며 매우 유기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정말 멋진 솔버입니다. 하지만 솔버가 완료되면 후처리를 해야 합니다. 네, 먼저 시뮬레이션을 마야에서 가져온 잘 정리된 메쉬로 전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포인트 디포머도 사용했습니다. 분할된 메쉬와 휴식 자세의 고해상도 메쉬 를 가져오세요. 휴식 프레임 형식을 적용한 후 캐시 프레임 솔브로 변형된 지점을 가리킵니다. 휴식 자세를 위해 첫 번째 프레임을 잠급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레임은 항상 샷 매니저의 프레임 범위와 프리롤 필드를 확인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샷을 변경할 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작동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FEM 솔버를 따른 고해상도 마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원하지 않는 영역을 마스킹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야에서 오는 얼굴, 귀, 꼬리 그리고 발굽의 애니메이션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역을 마스킹하고 부드러운 전환을 위해 약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속성, 랭글에서 우리는 시뮬레이션된 기하학과 애니메이션된 기하학 사이에 선형 블렌드를 수행했습니다. 원하는 영역을 얻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다시 마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휴식 자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연체화된 기본 메쉬 휴식 모델을 가져오고 스위치 노드를 사용하여 휴식 모델과 마스킹된 프레임 솔브의 결과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샵 매니저에 입력한 프레임 범위에 따라 전환합니다. 하지만 몇 프레임 전으로 돌아가서 두 프레임 전으로 돌아가면 돼지가 한 프레임 동안 디미터를 점프할 때 모션 블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샷건에 게시되어 파이프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벨럼 솔버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털 동역학의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물 샷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처음으로 필름 솔버를 사용한 프로젝트였지만 벨럼은 출시된 이후로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가이드를 처리하기 위해 예티에서 나올 때 상당히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뻣뻣한 털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벨럼 솔버는 이렇게 세밀한 그루밍에서 뻣뻣한 털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많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돌에 대한 몇 가지 주의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샘플링된 가이드 변형입니다. 가이드의 뿌리 근처에 추가적인 토폴로지를 추가하여 좁은 영역에서 변형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벨럼 솔버는 Disable External과 Disable Self라는 두 가지 특수 속성을 인식합니다. 여기에서 루트 포인트의 값을 1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벨럼 솔버는 해당 속성이 1 이상일 경우 자체 충돌과 외부 충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매우 편리합니다. 다시 한번 벨럼 솔버를 설정하는 것은 FEM 솔버와 동일한 기반을 사용합니다. 왼쪽에 있는 휴식 가이드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이전 단계에서 마스터 FEM 솔버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이드에 대해서는 FEM 솔버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휴식 변환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FEM 솔버의 시작 프레임을 잠그고 포인트 디포머로 들어가면 가이드가 메쉬를 따라갑니다. 여기 선택적인 충돌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털을 돼지 자체와도 충돌시켰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주변 부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샷건에서 무언가가 들어오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적인 환경 충돌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벨럼 설정이었어요. 우리는 단지 루트 포인트를 애니메이션에 고정시켰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일한 휴식 자세를 가져와서 FEM 솔버와 마찬가지로 다시 샷 커넥트 게시합니다. 이제 가이드가 휴식 상태에 있고 모델도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프레임 999에서 모델 위에 블렌드 쉐이프를 적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티 그루밍된 메쉬도 예티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레임 솔버 위에 첫 번째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보이는지입니다. 목과 어깨 부위를 매우 잘 해결하면서도 많은 멋진 추가적인 2차 동역학을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후디니 부분은 끝입니다. 이제 저희 내부 도구인 캐시 파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 파일은 저희가 모든 생물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해온 도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와 자산 목록을 제공한 다음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작업 파일 파이프라인에서 명령 규칙을 설정한 후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샷건에서 이 자산이 할당된 모든 샷을 요청하고 해당 샷과 관련된 모든 애니메이션 파일, 조명 파일 및 룸 파일을 나열합니다. 또한 각 파일의 버전과 파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표시됩니다. 하루가 차이 되지 않은 버전은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 모든 샷을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농장을 위한 큐를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그를 업데이트하고 애니메이션 장면을 증가시키며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샷건에 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우리는 몇 가지 후디니 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예티와 펠센을 캐싱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명 장면을 업데이트하고 제출할 수 있으며 슬랩 컴스도 업데이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니메이터들은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룩데와 규룸 아티스트가 그들의 마법을 부렸고 저는 후디니 설정을 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농장으로 가서 밤새 처리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들어오면 팀의 모든 사람이 최종 결과 또는 최종 결과의 현재 반복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샷건에 모든 샷의 새로운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루밍과 근육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애니메이터들에게 즉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단단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그 모습입니다. 모든 단계와 최종 예지 그루밍까지 정말 멋진 결과를 줍니다. 이것으로 마야에서 애니메이션을 가져와 후디니에서 처리하는 간단한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유용하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 후디니를 얼마나 오래 사용하셨나요? 7년,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셨나요? 저는 20년 동안 CG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7년 전 사이먼이 오늘 아침 발표에서 보여준 튜토리얼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 튜토리얼에서는 몇 가지 거품, VDB, 부두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야를 보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예를 들어 이 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후 완료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저에게는 그런 것을 추측하는 것이 항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에 소요된 시간을 말이죠. 프로젝트마다 많이 다릅니다. 이 특정 프로젝트의 경우 편집이 완료된 후 최종 전달까지 6주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애니메이션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몇 주 일찍 리그 빌드와 모델 빌드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샷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만에요. 그래서 제 질문은 예티와 마야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 후디니에서 마야로 사용하는 출력물이 무엇인가요? 너비에스가 포함된 엘레믹인가요? 네. 그러면 예티가 마야에서 자체 캐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야에서 캐시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도구도 있나요? 그러면 후디니에서 마야로 내보내고 예티에 로드한 다음 예티에서 새로운 캐시 파일을 내보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야에서 그루밍 단계에 대한 씬 빌더를 가지고 있으며 더 빠른 결과가 필요할 경우 후디니 단계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샷건에게 최신 그룸 에셋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룸 씬을 위한 씬 빌더가 있습니다. 처리 중인 애니메이션을 기준으로 팸 서브가 적용된 돼지와 가이드 커브가 포함된 최신 후디니 캐시를 주세요. 그리고 후디니에서 나오는 메시가 예티 메시 위에 블렌드 쉐이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후디니에서 게시된 자료에서 나머지 포즈와 제스처를 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돼지의 예티 메쉬와 후디니 메쉬를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에서 블렌드 쉐이프를 사용하면 예티 노드가 그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이썬을 사용하여 농장에서 예티 그룸을 캐시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피부와 털의 평균, 시뮬레이션 시간은 얼마였나요? 제 생각에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 예티였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fem솔벤은 제 생각에는 꽤 짧은 샷들이라서 샷당 약 50프레임 정도였고 최대 60프레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프레임의 프리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에는 약 30,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팜으로 오프로드 했습니다. 주요 시간은 소비되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벨룸 버전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강성등의 값을 조정하기 시작하면 꽤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돼지가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메쉬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필름 솔버의 서브 스텝을 5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이는 꽤 높고 무거운 설정입니다. 그리고 벨럼 시뮬레이션은 최대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해요. 안녕하세요. 그루밍 작업을 하면서 후디니 헤어 생성도 가능할 때 왜 후디니 대신 예티를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가적인 이유가 있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리가 많은 마야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티를 잘 아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이유는 렌더링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칼마가 나오고 있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는 렌더링 시 모든 털을 생성하는 데 정말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디니에서 선호하는 렌더러인 V-Ray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물론 만트라가 있지만 그것은 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르마가 제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카르마가 렌더링 시 털을 생성하는 옵션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주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카이에 대해 말하자면 여기서 카이를 조금 곤란하게 만들겠습니다. 사이드 FX 후디니 그루밍에 대해 무엇이든 알아야 한다면 카이는 사이드 FX R&D 타임에 있습니다. 그는 후디니의 그루밍 도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험 많은 TD입니다. 그래서 그루밍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있는 카이가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키네펙스 리깅 작업을 하고 있는 에스더 트릴치입니다. 리깅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그녀가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어를 합니다. 저와는 달리요.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한 번, 두 번. 자, 데이비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